태국과 한국을 오가며 무역업을 하고 있는 김재훈이라고 해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을 따라 태국에서 살았고 성인이 돼서는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자연스럽게 태국과 관련된 일을 하게 됐죠. 한국 기업들이 태국에서 물건을 사거나 태국 기업들이 한국 제품을 수입할 때 중간에서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내가 하는 일 덕분에 두 나라를 더 가깝게 만든다고 생각해서 늘 뿌듯했어요. 태국도 한국을 좋아하고 한국도 태국을 좋아하는 분위기가 계속 이어질 거라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몇 달 전부터 뭔가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처음엔 그냥 뉴스에서 잠깐 나오는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내 일상에도 영향을 주기 시작했어요. 태국에 가면 항상 들르는 가게가 있어요. 방콕에 있는 작은 슈퍼마켓인데 한국 식품을 전문적으로 수입해서 파는 곳이에요. 사장님이랑 친해서 갈 때마다 재훈 씨, 이번에 한국에서 뭐 인기 많아요? 우리 가게에도 들여놓을까? 하고 물어보곤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가보니까 사장님 얼굴이 어두운 거예요. 요즘 한국 물건이 잘 안 팔려요. 엥? 왜요? 원래 잘 나갔잖아요. 요즘 태국 사람들이 한국 제품 사는 걸 꺼려해요. 뉴스도 그렇고 인터넷에서도 한국에 대해 안 좋은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 말을 듣고 순간 멍해졌어요. 원래 한국 화장품이랑 라면 같은 건 태국에서 날개 돋친 듯이 팔렸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갑자기 한국 제품을 안 산다고? 왜 이런 일이 생긴 거지? 며칠 전 뉴스에서 본 게 생각났어요. 한국 정부가 태국인의 불법 체류 문제 때문에 입국 심사를 강화했다는 내용이었죠. 그때만 해도 그냥 일시적인 조치겠지 하고 넘겼는데 이게 이렇게까지 영향을 줄 줄은 몰랐어요. 그 후로도 이상한 일들이 계속됐어요. 한국에 대한 태국인들의 반응이 점점 변하는 게 느껴졌어요. 예전에는 태국 사람들이 한국 제품을 선호하고 한류에 대한 관심도 컸는데 요즘은 분위기가 조금씩 갈라지는 것 같았어요. 뉴스에서도 한국과 관련된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자주 보였고 태국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한국에 대한 논쟁이 많아졌어요. 그러다가 태국 친구한테 연락이 왔어요. 재훈아, 한국 요즘 왜 그래? 뭐가? 공항에서 태국 사람들 입국 심사 엄청 까다롭게 한다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냥 돌려보낸대. 진짜? 난 그런 얘기 못 들었는데? 인터넷에 난리야. 한국이 우리 태국 사람들 무시하는 거 아니냐고. 이쯤 되니까 나도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태국이랑 한국은 서로에게 중요한 나라였는데 이 분위기가 계속되면 나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 나는 두 나라를 연결하는 일을 하는데 이 갈등이 커지면 내 일도 위험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던 중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어요. 태국에서 한국으로 수출하는 물건들이 갑자기 줄어들기 시작한 거예요. 한국 업체들이 태국 제품 대신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쪽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태국이랑 관계가 안 좋아지면 나중에 리스크가 커질 수도 있다는 이유였어요. 그제야 실감이 났어요. 이건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니라 실제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어요. 일부 태국 소비자들이 한국 제품 구매를 꺼려하면서 한국 기업들도 태국과의 거래를 신중하게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한국 기업들 사이에서는 지금 태국 시장에 집중하는 게 맞을까? 라는 고민이 많아졌고 몇몇 업체들은 태국 계신 다른 동남아 국가들과의 협력을 검토하고 있었어요. 그제야 좀 걱정이 됐어요. 태국과 한국은 서로한테 중요한 파트너인데 이렇게 갈등이 커지면 태국 경제에도 타격이 올 수밖에 없어요. 특히 한국과 협력해서 사업을 해온 태국 기업들은 더 어려워질 거예요. 나는 두 나라가 계속 좋은 관계를 유지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지금 상황을 보면 그런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 갈등이 계속되면 나는 물론이고 태국에서 한국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한국에서 태국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들까지 다 영향을 받을 거예요. 아무래도 이 문제를 좀 더 깊이 알아봐야겠어요. 단순히 뉴스에서 나오는 이야기만 듣고 판단할 게 아니라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직접 확인해 봐야겠어요. 나는 한국과 태국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제대로 알아봐야겠다고 결심했어요. 단순히 뉴스에서 나오는 이야기만 듣고 판단할 게 아니라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직접 확인해 봐야 했어요. 그래서 태국에 있는 거래처 사장님들과 연락을 돌렸어요. 한국 기업들과 협력하는 태국 업체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다들 하는 말이 비슷했어요. 요즘 한국 기업들 반응이 이상해요.
예전 같으면 협력하자고 먼저 연락이 오곤 했는데 이제는 조심스러워하는 게 느껴져요. 맞아요. 원래 한국에서 수입하던 원자재를 대체할 곳을 찾고 있다는 말도 들었어요.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쪽으로 알아보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원래 한국 기업들은 태국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어요. 특히 관광업, 제조업, 식품업에서 태국은 한국의 중요한 파트너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 갈등이 점점 커지면서 한국 기업들이 태국 계신 다른 나라와 협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서울에서 태국 수출입 관련 일을 하는 지인한테도 전화를 걸어봤어요. 야, 요즘 태국산 제품 수입하는 업체들 분위기 어때? 솔직히 좀 조심스러워하고 있어. 한국에서 태국산 제품을 많이 쓰던 기업들도 분위기 보고 있는 것 같아. 괜히 태국 쪽과 너무 밀접하게 일하다가 여론이 안 좋아지면 타격받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다들 어떻게 하고 있어? 일단 대체 공급처를 찾고 있어. 베트남이나 말레이시아 같은 곳. 완전히 거래를 끊는 건 아니지만 태국 의존도를 줄이려는 움직임이 있어. 나는 그 말을 듣고 머리가 띵해졌어요. 이건 단순한 뉴스 이슈가 아니었어요. 실제로 경제적으로도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 후로 며칠 동안 계속해서 태국과 한국 관련 뉴스를 찾아봤어요. 태국에서는 반한 감정이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한국이 우리를 차별한다, 한국 제품을 불매해야 한다는 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었어요. 심지어 일부 태국 네티즌들은 한국 여행을 가려던 계획을 취소하고 대신 일본이나 싱가포르로 여행지를 변경하고 있다는 글도 보였어요. 하지만 한국 쪽 분위기는 좀 달랐어요. 한국에서는 태국 불법 체류 문제가 심각해서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이 많았어요. 태국 사람들이 불법 취업이나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정부에서 강경 대응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태국이 오히려 한국을 더 필요로 하는데 우리가 굳이 태국 눈치를 볼 필요가 있냐는 의견도 많아지고 있었어요. 나는 태국과 한국 사이의 분위기가 이렇게까지 멀어질 거라고는 예상도 못했어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태국에서는 한국 문화가 엄청난 인기를 끌었어요. 한류 스타들이 광고하는 제품들은 불티나게 팔렸고 태국 젊은이들은 한국 여행을 꿈꾸곤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됐어요. 태국 정부가 한국산 제품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대. 검토? 무슨 검토? 한국에서 태국 불법 체류자 문제로 강경 대응을 하니까 태국에서도 한국산 제품을 규제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야.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대. 나는 순간 할 말을 잃었어요. 태국과 한국이 서로 보복하는 상황까지 가게 된다면 나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나는 태국과 한국을 연결하는 일을 하면서 자부심을 느끼며 살고 있었는데 이렇게 두 나라가 점점 멀어지는 걸 가만히 지켜볼 수밖에 없는 걸까? 그날 밤 나는 태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친구와 통화를 했어요. 야, 너네 요즘 한국 관광객 어때? 많이 줄었어? 완전 줄었지. 원래 이맘때면 한국 사람들 많이 오는데 지금은 거의 반토막이야. 진짜 심각하네. 근데 더 심각한 건 이 분위기가 계속되면 내년에는 더 줄어들 수도 있다는 거야. 한국 사람들이 태국 오는 걸 부담스러워하면 어쩌지? 나는 그 말을 듣고 정말 큰일 났다고 생각했어요. 관광업은 태국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과의 갈등이 계속되면 한국인 관광객들이 줄어들면서 태국 경제에도 타격이 올 수밖에 없어요. 나는 계속해서 고민했어요.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두 나라 사이의 갈등이 커지는 걸 막을 방법이 있을까? 그러다가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잖아. 내가 직접 뭔가를 해야겠어. 나는 태국과 한국의 관계가 나빠지는 걸 막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보기로 했어요. 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러다 문득 내가 태국과 한국을 연결하는 무역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떠올랐어요. 그렇다면 태국과 한국이 다시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면 되는 거 아닐까? 나는 먼저 태국과 한국의 기업들이 다시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해 보기로 했어요. 단순히 감정적인 문제로 인해 협력이 끊어지는 게 아니라 경제적으로 서로에게 필요한 관계라는 걸 다시 인식할 수 있도록 말이에요. 또한 태국에서 한국을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할 방법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지금 태국에서는 인터넷에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지만 사실이 아닌 것도 많아요. 그렇다면 그 오해를 풀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봐야겠어요. 나는 더 이상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을 수만은 없다고 생각했어요. 태국과 한국은 서로에게 너무 중요한 나라예요. 이렇게 감정적으로만 대응해서는 양국 모두에게 손해가 될 거예요. 하지만 나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나처럼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을 찾아야겠다고 결심했어요. 하지만 이 계획을 실현하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나 혼자만의 힘으로는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야겠죠. 나는 그렇게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으니까요. 나는 혼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나처럼 태국과 한국을 연결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찾아보기로 했어요. 나와 같은 무역업을 하는 사람들, 태국에서 한국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관광업에 종사하는 사람들까지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먼저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연락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태국에서 한국 제품을 수입하는 유통업체 사장님, 방콕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주로 상대하는 호텔 매니저, 그리고 태국에서 오래 거주하면서 양국을 연결하는 일에 관심이 많은 한인 사업가까지 반응은 생각보다 신박했어요. 재훈 씨, 요즘 태국에서 한국 제품 판매가 진짜 힘들어졌어요. 뉴스에서도 계속 한국 이야기가 나오고 소비자들도 불안해해요. 한류 덕분에 잘 팔리던 화장품도 요즘은 매출이 떨어지고 있어요. 관광업은 더 심각해요. 한국 관광객들이 눈에 띄게 줄었어요. 원래 이맘때면 예약이 꽉 차야 정상인데 요즘은 절반도 안 차요. 태국 공항에서도 한국인들 입국 심사가 엄격해지면서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어요. 한국 기업들도 조심스러워하고 있어요. 원래 태국과 협력하던 회사들도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쪽으로 눈을 돌리는 분위기예요. 태국이랑 너무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 나중에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얘기를 들을수록 위기감이 커졌어요. 내가 느낀 불안감이 단순한 걱정이 아니었어요. 실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연결되고 있었고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 터졌어요. 어느 날 아침 태국 뉴스에 이런 기사가 떴어요. 태국 정부 한국산 제품 관세 인상 검토 중? 나는 순간 내 눈을 의심했어요. 이건 단순한 감정 싸움을 넘어서 실제로 경제적 보복 조치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뜻이었어요. 만약 이게 현실화된다면 태국에서 한국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들은 큰 타격을 입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을 줄이려는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게 정말 최악의 상황으로 가는 건가? 나는 이 기사를 보고 바로 태국에 있는 거래처 사장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 기사 봤어요? 이거 진짜예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논의 중인 건 사실이에요. 태국에서도 한국의 입국 심사 강화 조치에 대한 대응을 고민하고 있어요. 만약 실제로 관세가 인상되면 우리 같은 사업하는 사람들은 큰 타격을 받을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게 해결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솔직히 지금 분위기로 보면 어려울 것 같아요. 여론이 워낙 안 좋아서 정부도 강경하게 나가고 있어요. 게다가 태국 내에서도 반한 감정이 퍼지면서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찾으려 하지 않고 있어요. 나는 이 말을 듣고 절망적이었어요. 경제적인 문제로까지 번지면 이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감정적인 갈등은 시간이 지나면 사그라들 수도 있지만 경제적인 갈등은 한번 틀어지면 회복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때부터 나는 더욱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태국에 있는 한국 기업 관계자들과도 연락을 시도했고 한국에서도 태국과 협력하는 기업들을 찾아가 봤어요. 하지만 반응은 차가웠어요. 우리도 조심스러워요. 괜히 태국과 너무 가까이 일하다가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지금은 분위기를 지켜보는 게 최선이에요. 괜히 나섰다가 더 큰 문제로 번질 수도 있어요. 나는 점점 막막해졌어요. 그러던 중 한 태국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재훈아,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무슨 일이야? 우리 몇 명이서 한국과 태국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작은 프로젝트를 시작하려고 해. 근데 혼자 힘으로는 어렵고 너처럼 양국을 잘 아는 사람이 필요해.
어떤 프로젝트인데? 한국과 태국의 오해를 풀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려고 해. 지금 인터넷에는 양국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들만 가득하잖아. 우리는 진짜 사실을 알려주고 싶어. 나는 이 말을 듣고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맞아요.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사람들이 서로를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태국에서는 한국이 우리를 차별한다고 믿고 있고, 한국에서는 태국이 문제를 일으킨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 오해를 풀지 않으면 갈등은 계속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친구의 제안에 바로 동의했어요. 좋아, 나도 도울게. 그날부터 우리는 한국과 태국의 관계를 올바르게 알릴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태국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태국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을 하나씩 정리해서 알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반응이 없었어요. 하지만 점점 우리가 만든 콘텐츠를 보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중에는 우리가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한 건 아닐까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나는 그걸 보면서 희망을 느꼈어요. 아직 늦지 않았어. 태국과 한국은 서로에게 너무 중요한 나라예요. 단순한 감정 싸움으로 관계가 멀어지는 건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나는 아직 해결할 일이 많아요. 하지만 적어도 나는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계속해 나갈 거예요. 이제 진짜 중요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어요. 나는 직접 행동에 나서기로 했어요. 먼저 같은 고민을 하는 친구들과 모여 해결책을 논의하기 시작했어요. 단순한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 한국과 태국이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기로 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태국과 한국의 관계를 올바르게 알릴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만든 콘텐츠는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었어요. 예를 들면 태국 사람들이 한국 공항에서 입국이 거부됐다는 뉴스가 돌았을 때 우리는 실제 사례들을 조사했어요. 그 결과 단순한 관광객이 아니라 불법 취업이 일심되는 사례들이 많았다는 걸 알게 됐죠. 하지만 태국에서는 이런 부분이 보도되지 않았고 한국에서 태국인을 무조건 차별하는 것처럼 받아들여졌어요. 우리는 이런 팩트들을 하나씩 정리해서 알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태국 사람들 중에서도 반발하는 이들이 많았어요. 왜 한국 편을 드냐? 라는 비난도 받았고, 우리 태국인을 욕보이는 거냐? 라는 댓글도 많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콘텐츠를 공유하기 시작했어요. 이제야 진짜 상황을 알겠어요. 너무 감정적으로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솔직히 나도 처음엔 화났는데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오해한 부분도 있네요. 이런 반응들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무조건적인 혐오를 원하지 않아요. 단지 정보를 제대로 접하지 못해서 오해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들은 많았어요. 특히 한국 기업들이 태국과의 협력을 주저하는 분위기가 강했어요. 나는 태국에서 사업하는 한국 기업 관계자들과 다시 연락을 취했어요. 솔직히 우리도 태국이랑 계속 협력하고 싶어요. 하지만 지금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면 오히려 반한 감정을 더 자극할 수도 있으니까 일단 조용히 있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반응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나는 너무 답답했어요. 태국과 한국이 서로 협력해야 할 이유는 너무나도 명확한데 그때 나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보기로 했어요. 기업 차원의 협력은 시간이 걸릴 테니 먼저 개인적인 차원에서 태국과 한국이 다시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그래서 나는 태국과 한국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면 태국에서 일하는 한국인 사업가들이나 한국에서 일하는 태국인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영상으로 제작했어요. 저는 태국에서 한국과 함께 일하면서 많은 걸 배웠어요. 솔직히 이번 갈등 때문에 많이 걱정되긴 하지만 결국 우리는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라고 생각해요. 한국에서 일하는 태국인으로서 이번 사태가 너무 안타까워요. 저는 한국에서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고 이 나라에서 많은 기회를 얻었어요. 우리가 이런 오해로 서로 멀어지는 건 너무 아쉬운 일이에요. 이런 이야기들을 모아서 콘텐츠로 만들었어요. 단순히 우리는 서로 필요하다라는 추상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실제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려주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작은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태국과 한국 정부 모두 서로에 대한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하기 시작했어요. 여전히 뉴스에서는 갈등을 다루고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해결책을 모색하는 움직임도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국 기업들 중 일부는 다시 태국과의 협력을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분위기가 점점 나아지고 있어요.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결정을 내리면 안 될 것 같아요. 태국도 결국 한국과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우리도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겠죠. 나는 그 말을 듣고 안도했어요. 물론 아직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적어도 양국이 극단적인 방향으로 가는 건 막을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다시 태국으로 갔어요. 방콕에 도착해서 예전처럼 시장을 돌아다니는데 한국 제품을 파는 가게들이 조금씩 다시 활기를 되찾고 있었어요. 요즘 다시 한국 제품 찾는 손님들이 늘어났어요. 예전처럼 완전히 돌아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한국에 대한 감정을 좀 가라앉힌 것 같아요. 태국과 한국은 서로에게 중요한 나라예요. 단순한 감정 싸움으로 관계가 멀어지는 건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계속해 나갈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태국과 한국이 다시 예전처럼 가까워질 날이 올 거라고 믿어요.